예, 서울 모빌리티 모터시에서 기아 EV9의 실내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. EV9이 새롭게 출시되는 전기차인 만큼 실내 디자인도 완전히 새 것이에요. 그러니까 기존의 기아 또는 현대차의 그 디자인과 완전히 다릅니다. 이 차가 보통 전기차가 그 본이 좀 짧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이 차는 차 크기 대비해서 이 대시보드가 조금 짧은 편이고요. 참고로 이 차가 지금 GT라인은 아닌데, 그러니까 이 차 급이라든가 그런 거에 비해서 이 대시보드의 그 소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단한 편이고요. 그리고 군데군데 좀 친환경 소재, 그러니까 보통 전기차들 보면은 뭐 도어 틈이라든가 대시보드에 좀 친환경 직물이 좀 들어가잖아요. 이 차도 군데군데 들어갔습니다. 근데 많이 들어간 건 아니고 군데군데 들어갔어요. 예를 들어서 저 대시보드에 여기 한 줄 들어갔고, 또는 이 필러에도 들어갔는데, 그러니까 전체 지금 만져보니까 이 필러에 적용된 또는 천장에 적용된 직물이 그 일반적인 그 직물과 느낌이 조금 다르긴 하네요. 그리고 요즘에 기아차들 보면은 하이그로시가 되게 많은데, 이 차는 하이그로시는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고요. 그리고 구조가 조금 특이합니다. 예를 들어서 동반 녀석 쪽 앞쪽에 보면은 저기가 굉장히 좀 바닥이 좀 올라와 있죠. 그래서 저게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편할 수도 있지만 약간 좀 그 다리 공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모니터랑 계기판은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한 장으로 쭉 이어진 디자인이고요. 이게 위치가 좀 높습니다. 그리고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조양치 액정 있잖아요. 이게 이쪽에 따로 있어요. 그래서 기존의 차에서는 없었던 그런 디자인입니다. 새로운 디자인이긴 한데 여기 안쪽에 있는 인터페이스는 기존과 비슷하죠. 근데 이런 폰트라든가 이런 게 또 새로운 디자인이에요. 이게 저 카니발처럼 세차 모드가 따로 있군요. 그리고 당연히 새 차인 만큼 이제 최근에 선보인 그런 최신의 편의 장비들이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. 예를 들어서 카투홈이라든가 카투페이 또는 발레 모드 등이 있고요. 스포츠가 이게 따로 있네. 그리고 하이패스도 이게 E 하이패스가 적용이 됐죠. 그랜저에 처음 적용된. 시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어 시트 열선과 통풍을 이제 조작을 할 수가 있고, 그러니까 시트 조절도 할 수가 있죠. 예를 들어서 2, 3열 등받이, 접기와 펴기도 할 수가 있네요. 요런 이 디자인도 이게 현대기아 차에서는 또 처음 보는 그런 거네요.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기존에 이제 현대기아 차에 있던 그런 메뉴가 나오는데, 예를 들어서 차량으로 들어가면은,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 있던 거랑 거의 비슷한 그런 디자인이긴 하군요. 그리고 라이트, 이게 좀 터치가 약간 느리네요, 반응이. 이게 무드 조명은 여기서, 이것도 뭐 이렇게 디자인만 다르지 기존에 있던 메뉴와 동일하고요. 드라이브 모드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브레이크 모드, 노멀과 스포츠가 있고, 공조 에코 모드 메뉴가 여기 있군요. 그리고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은 끄기까지 총 4가지가 있습니다. 여기서 라이팅 패턴이 있는데, 그러니까 컴플리트와 이피전트, 액티브, 테크니컬, 솔리드, 엘레강트, 이게 꽤 많네요. 이게 다 산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차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거 누를 때마다 이쪽에 나오잖아요. 참고로 EV9은 이거 구독형이죠. 그래서 구독형이 총 3가지인가 있는데, 그 부스트 경우에는 그거는 안 한다고 합니다. 뭐라고 하더라? 법 때문에 못 한대요. 부스트 같은 경우에는.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웰컴 라이트인데, 웰컴 라이트가 이제 역대 현대차 그룹에서 가장 많이 들어갔고요.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구독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EV9 실내에서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 대시보드에 포함된 이 물리 버튼인데, 이게 얼핏 보면 터치 같잖아요. 터치는 아니에요. 이게 눌러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게 갖다만 대면 터치가 아니고 눌러야지 인식이 돼요. 맵. 서치가 있군요. 서치가 여기 따로 있네요. 이거 셋업. 이거 높이가요? 그리고 오디오 볼륨은 그 밑에 있고요. 기존의 차들에 비해서 이 가운데 있는 송풍구의 디자인도 조금 특이하네요. 이게 얼핏 보면은 송풍구가 좀 작아 보이는데 생각보다는 또 이게 좌우의 폭이 길어요. 그러니까 기존의 현대차 그룹에 보면은 그 좌우로 일렬로 쭉 배열된 그 물리 버튼이 거의 일관되게 있었는데, 이 차는 그거에서 좀 벗어났네요.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공조양치 이 버튼이 따로 있고요.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에 비해서 공조양치의 그 버튼의 크기가 조금 큰 편이고, 그리고 다른 부분에 비해서 공조양치에 적용된 이 버튼 플라스틱 있잖아요. 이 플라스틱은 또 상당히 좋네요. 그러니까 대시보드 같은 데는 생각보다 좀 떨어지는데, 플라스틱 이 공조양치는 이거는 재질도 좋을 뿐만 아니라 조작했을 때 그런 그 터치감도 좋네요.
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USB 단자와 C볼트가 있고요. 보통 이제 미니밴들 예전에 보면은 여기 가운데 지나갈 수 있게 워크스루 되게 해놨는데 약간 그거와 좀 비슷한 느낌이 되긴 합니다. 그거 완전히 같은 건 아니고요.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이렇게 큰 그 아이오닉 5와 이건 좀 비슷해요. 넓은 수납 공간이 있고, 그리고 이 센터 플로어는 이게 플로팅 타입입니다. 그러니까 완전히 허공에 떠 있죠. 이것도 이제 아이오닉 5와 비슷한데 여기에 컵홀더와, 그러니까 이 컵홀더 같은 경우가 모닝이나 그런데 요즘 기아차들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. 완전히 수납해서 이 공간을 넓게 쓸 수도 있고, 또는 버튼 누르면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런 방식입니다. 이렇게 덮개도 있고요. 그리고 그 뒤에는 여기에 오토홀드와 HDC 카메라 버튼이 있는데, 여기에 적용된 이 색상이나 재질은 또 기존의 기아차에서는 못 보던 거고요.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비해서 요 그 도색 있잖아요. 이게 좀 별로네요. 지금은 서라운드 뷰 카메라고요. 요거 기능은 이제 기존의 차들과 동일합니다. 잠깐만,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기존에 비해서 움직였을 때 이게 회전하는 이게 약간 좀 더 부드러워진 것 같기도 하고요. 느낌 탓인가?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는 여기에 있는데 이게 차 크기에 비해서 그 센터 콘솔 박스가 굉장히 좀 작네요.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 수납 공간이 큰 대신 센터 콘솔 박스는 이게 용량이 좀 작습니다. 이 운전대의 디자인도 기존의 기아차에서 못 보던 디자인이네요. 이게 위아래로 깎인, 그러니까 보통 D컷이라고 하면은 아래쪽이 깎였잖아요. 근데 이 차는 위아래로 깎였습니다. 그래서 약간 좀 푸조의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. 차 크기를 감안을 해도 이게 운전대의 그 림의 두께가 조금 두꺼운 편이에요. 약간 좀 두툼합니다. 그리고 여기에 적용된 그 스포크, 이 도색 같은 경우에도 방금 보여드렸던 그 4개 버튼 있잖아요. 그거와 좀 거의 비슷한데, 요거는 좀 이게 아마 트림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, 그러니까 이 차의 경우에는 그렇게 아주 썩 뭐 예쁘다거나 그렇진 않네요. 그리고 이 스포크에 있는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DS 버튼은 왼쪽에 있습니다. 기어 레버는 이렇게 칼럼 타입인데, 요거는 이제 최근에 선보인 현대차와 비슷한데, 하나 다른 거는 그 시동 버튼이 여기 있어요. 여기 보시면 EV라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시동 버튼입니다. 그래서 시동 버튼이 여기 있는 거는 또 이렇게 흔히 보는 그런 건 아니죠. 그리고 이 조작은 이제 최근에 선보인 아이오닉 6나 그랜저와 비슷하고요. 그러니까 앞으로 돌리면 D고 뒤로 돌리면 R. P 버튼은 여기 있습니다. 그리고 또 기존의 기아차와 다른 인터페이스 중에 하나가 통풍 시트, 이게 버튼이 여기에 있어요. 그러니까 보통 현대기아차는 통풍 시트나 열선이 뭐 모니터에 있거나 저 가운데 있거나 그렇잖아요. 있잖아요. 여기에 있습니다.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죽이 좀 탱탱한 편이고요. 좀 두꺼운 느낌이 있어요. 그리고 쿠션도 약간 좀 단단한 편이고, 여기에 적용된 이런 무늬 같은 거 보면은 이 차가 약간 좀 콘셉트카 같죠. 그러니까 외장 디자인이 좀 콘셉트카 비슷하게 나왔잖아요. 거의 비슷하게. 그러니까 이런 실내에서도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. 그리고 시트의 앞부분은 이렇게 이 앞부분을 더 연장할 수도 있고요. 그래서 1열 시트도 완전히 편안하게,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아이오닉 5와 비슷하죠. 그리고 이 차는 오르간 페달이 적용이 됐네요. 이 차는 차 사이즈가 있어서 그런지 2열 도어가 굉장히 크게 열립니다. 그러니까 기존의 비슷한 사이즈의 SUV 또는 미니밴보다도 2열이 더 넓게 열리는 것 같아요. 지금 보시는 차의 경우에는 2열 독립 시트가 적용이 됐고요. 일단 앉아보면은 1열과 시트 쿠션은 거의 비슷하고요. 이게 펠리세이드랑 그 2열 독립 시트 있잖아요. 그 크기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팔걸이에 또 액정이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에 공조양치 액정이 있는 게 좀 특이합니다. 그러니까 EV9은 기존의 기아차에 비하면은 좀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되게 많네요. 2열 시트는 이제 가장 뒤로 슬라이딩을 시켰을 경우에 이제 무릎 공간은 상당히 넉넉하고, 1열 시트 아래쪽에도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전기차답게 이 가운데 부분을 완전히 평평하게 처리를 해서 실제로 느끼는 공간감은 조금 더 좋은 것 같고요.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, 그러니까 이게 커버가 있습니다. 이 커버를 열면은 여기에 꽤 깊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.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약간 그 미니밴과 비슷한 그런 패키징이죠. 그리고 이 앞쪽은 이렇게 따로 이거를 이렇게 빼낼 수도 있네요. 3열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게 좀 좁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열 시트를 뒤로 가장 슬라이딩 시킨 상태인데, 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앉으면은 이제 무릎 공간이 거의 없는데, 이 차가 독립이잖아요. 그래서 의외로 이쪽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이제 발을 뺄 수가 있죠. 그래서 독립 2열 시트를 놓으면은 이런 또 장점은 있습니다. 그리고 3열 시트 치고는 쿠션이 2열과 거의 비슷한데, 확실히 3열은 2열 대비해서 그 좌판이 좀 짧죠.
근데 의외로 또 머리 공간 좋습니다. 이 차 밖에서 보면은 위에가 직선이잖아요. 그래서 3열의 헤드룸도 좀 여유가 있어요. 3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 컵홀더가 있고요. 그러니까 여기서 이 3열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슬라이딩을 시킬 수가 있어요. 등받이를. 이게 생각보다 등받이 각도가 조절이 좀 많이 되는 편인데 이건 약간 좀 팰리세이드와 비슷하네요. 여기에도 USB 단자가 있고요. 예, 기본 트렁크 용량은 그러니까 3열 시트를 세웠을 때 용량은 이 정도고요. 이게 3열 세운 거 치고는 기본 트렁크 용량이 괜찮은 편입니다. 그리고 이 바닥 커버를 열면은 여기에도 추가적인 수납 공간이 있고요. 이쪽에는 그러니까 시트를 접을 수 있는 이렇게 버튼이 있죠. 그러니까 다 전동으로 이렇게 접고 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2, 3열 시트를 모두 접었을 때는 이제 완전히 평평해지는데, 물론 이게 시트 배치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, 그러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뭐 차박이나 캠핑용으로 꽤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트렁크부터 3열 시트까지 완전히 평평하게 이어지죠. 지뉴인이라는 그 액세서리예요? 네. 아. 추가로 이제 하실 수 있고. 아, 근데 이제 이것도 확실하게 된 건 아니어서 나중에 실시가 될 때 저희 옵션표 한번 보시고 확실한 건 아니죠 아직. 그냥. 해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. 보시게 되면 이런 지금 3D 언더커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제 양산하실 때랑 양산할 때가 조금 다를 수도 있거든요. 그때랑 뭐 한번 다시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예.